처음엔 연락도 잘 되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늦어지고 성의가 없어진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남자가 연락하면서 마음이 식어가는 진짜 이유, 오늘 완전히 파헤쳐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자 마음이 식어가는 이유는 본래 습관, 회귀, 노력 필요성 감소, 잘못된 소통 방식, 소통의 재미 부족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락을 강요하면 절대 안 되고 적절한 거리감으로 다시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남자들은 연락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초기에 열심히 연락하는 건 여러분 마음을 얻기 위한 학습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자와 연락하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연락텀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전엔 몇 분 안에 답장이 왔는데 이제는 1시간, 2시간, 심지어 하루가 지나도 답장이 없는 경우들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여성분들이 하는 생각은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졌나?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이건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해요. 남자들의 연락 패턴을 이해하려면 먼저 남녀가 연락에 대해 갖는 기본적인 인식 차이를 알아야 해요. 여성분들은 좋아하는 사람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고 내 일상도 공유하고 싶고 그런 감정적 교류 자체를 즐기시잖아요. 남자들은 조금 달라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 남자들에게 연락이라는 건 목적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뭔가 전달할 말이 있거나 만날 약속을 잡거나 이런 실용적인 목적 말이죠. 연애 초기에 남자가 연락을 열심히 하는 건 사실 그 사람의 본래 성향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일종의 노력인 경우가 많아요. 마치 시험 공부를 할 때처럼 말이죠. 평소에는 공부를 안 하던 사람도 시험 기간에는 열심히 하잖아요. 재미있는 건 남자들도 연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본다는 거예요.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의 특징 이런 걸 검색해보면 거의 100% 나오는 얘기가 연락을 잘해라거든요. 남자들도 이걸 학습해요. 아,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려면 연락을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이죠. 마치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 교통법규를 외우는 것처럼요. 문제는 시험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느 정도 얻었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본래의 연락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니라 단순히 편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동료들에게 인사도 열심히 하고 점심도 같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몇 달 지나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편해지면서 원래 성격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바로 남자가 관계를 위해서 굳이 더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 남자를 너무 좋아해서 먼저 연락도 하고 배려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이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 관계가 잘 유지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남자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적은 노력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굳이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카페에 자주 가는데 사장님이 항상 서비스로 음료를 하나 더 주신다고 해보세요. 처음에는 고마워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느 날 서비스가 안 나오면 오히려 서운해하게 되고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먼저 연락하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면 남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자신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많은 여성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내가 더 잘해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더 잘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건 착각이에요. 특히 연애에서는 더욱 그래요.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왜 오히려 더 차갑게 대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쉽게 얻은 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명품 가방을 정말 갖고 싶어 했는데 몇 달 동안 돈을 모아서 드디어 샀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가방을 정말 소중하게 다루겠죠? 긁히지 않게 조심하고 비 오는 날에는 들고 나가지도 않고요. 만약 그 가방을 누군가가 그냥 선물로 줬다면 어떨까요? 물론 고맙긴 하겠지만 직접 돈을 모아서 산 것만큼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을 거예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느낄 때 그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바로 소통 방식의 문제예요. 많은 여성분들이 남자를 배려한다고 생각해서 편할 때 연락해줘, 바쁘면 나중에 연락해도 돼 이런 말을 하세요.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아, 그럼 내가 일 끝나고 연락해도 되는구나. 급하지 않은 연락은 나중에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건 마치 직장에서 상사가 급하지 않으니까 시간 날 때 해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럼 그 일의 우선순위가 낮아지잖아요. 연애는 직장 생활이 아니에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예요. 여러분이 너무 배려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관계가 수직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 친구와 연락할 때 편할 때 연락해줘 이런 말 하시나요? 안 하시죠?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하고 답장도 기대하고 그러잖아요.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배려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하세요. 답장도 자연스럽게 기대하세요.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재미예요. 아무리 자주 연락을 해도 재미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많은 분들이 연락할 때 하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서로 다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 이제 집에 왔어 이렇게 말하면 남자도 나도 이제 집에 왔어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이어지지 않잖아요. 이건 마치 두 사람이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혼잣말을 하는 것과 같아요. 대화가 아니라 그냥 보고서를 주고받는 거예요. 진짜 재미있는 대화는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고 거기서 새로운 주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운동 끝났어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은 오늘 운동 어땠어? 힘들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요즘 운동 열심히 하네? 원래 운동 좋아했어?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도 방금 운동 끝났어 이렇게 답하시거든요. 그럼 대화가 끝나버려요. 다른 문제는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나 떡볶이 좋아해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공감대를 잘 형성하는 사람은 오, 떡볶이 매운 거 좋아하는구나? 어느 정도까지 매운 거 먹을 수 있어? 이렇게 그 사람의 얘기를 확장시켜요. 공감대 형성을 못하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나는 치킨 좋아해 이렇게 자기 얘기로 넘어가 버려요. 이건 마치 상대방이 축구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야구 얘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물론 둘 다 스포츠이긴 하지만 대화의 흐름이 끊어지잖아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관심 없는 주제가 나오면 아예 반응을 안 하거나 관심 있는 주제만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게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게임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나 게임 몰라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내 관심사에 전혀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죠. 물론 모든 주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그 사람이 왜 그걸 좋아하는지 어떤 부분이 재밌는지 정도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소심한 표현에 문제가 있어요.
많은 여성분들이 남자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 말할까봐 걱정해서 표현이 소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하 이렇게만 답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정말 웃겼는데도 말이죠. 남자 입장에서는 얘가 내 얘기를 재미없어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여러분이 친구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응 이렇게만 답하는 것과 같아요. 기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으면 좋다고, 재밌으면 재밌다고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남자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느낀 대로 표현하시면 돼요. 이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만약 그 남자가 본래 습관으로 돌아간 경우라면 절대로 연락을 강요하면 안 돼요. 왜 연락 안 해? 예전에는 연락 잘했잖아. 이런 말은 오히려 역효과만 낼 뿐이에요. 대신에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연락하고 싶어지도록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해요. 그 사람을 살짝 긴장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남사친이랑 만나기로 했어.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좀 늦을 것 같아. 이렇게 미리 얘기해 놓는 거예요. 그럼 그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신경이 쓰이겠죠? 아니면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 좀 늦게 끝날 것 같아.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로는 일찍 끝나도 바로 연락하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연락한 거예요. 이건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이 여러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관계를 위해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여러분이 먼저 거리를 두세요. 계속해서 먼저 연락하고 보고하고 배려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묻지 않으면 굳이 얘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연락 안 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럼 그때 자연스럽게 바빠서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한두 번 하다가 말면 소용없어요. 계속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해요. 그럼 그 남자는 점점 여러분이 예전만큼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시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게 될 거예요. 이건 밀당이 아니에요. 그냥 건강한 관계를 위한 거리 조절이에요. 소통 방식의 문제는 간단해요. 그냥 직장에서 하는 것처럼 배려하지 마세요. 남자친구는 여러분의 상사가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편할 때 연락해줘.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하세요. 가끔은 귀여운 명령도 해보세요. 오늘 뭐 했는지 얘기해줘.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줘. 이런 식으로요. 이게 훨씬 자연스럽고 건강한 관계예요. 마지막으로 소통 자체가 재미없는 경우는 연습이 필요해요. 주변에 연애를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카톡 내용을 보여주고 조언을 구해보세요. 아니면 그냥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세요. 운동 끝났어? 오늘 뭐 했어? 힘들었어? 밥 먹었어? 뭐 먹었어? 맛있었어? 영화 봤어? 무슨 영화? 재밌었어? 이렇게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럼 점점 대화가 늘어날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만약 위에서 말한 경우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른 이유일 가능성이 높아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여자가 생겼거나 전 여자친구와 다시 연락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일 수 있어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의 전체적인 행동 패턴을 보는 거예요. 단순히 연락만 줄어든 게 아니라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만나도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고 뭔가 딴 생각을 한 것 같고 이런 종합적인 변화가 있다면 다른 이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말이죠. 만약 정말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이에요. 상대방이 연락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매력이 없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단지 그 매력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소통에서 문제가 생기면 매력을 보여줄 기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통 방식을 개선하시고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시면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상대방의 반응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매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세요. 연애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필요도 없고 모든 책임을 질 필요도 없어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노력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 얘기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조금씩 개선해 보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끼리 서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연애 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